안녕하세요. 오늘 실과 시간에는 용돈 관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만약 여러분에게 진이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소원을 빌 것인가요? 선생님은 어떤 소원을 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명언을 발견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안다면 현자의 도를 가진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버는 것보다 더 적게 쓴다면 그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다양한 말을 남긴 사람인데요.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현명하게 생활하는 방법, 이걸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도 다시 한번 어떻게 돈을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용돈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용돈 관리 방법을 탐색하여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 52쪽 보면서 학습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용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용돈이란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주시는 돈으로 마련이 되지요. 용돈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를 위한 다양한 것들을 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용돈은 아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한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사면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사야 됐던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계획 없이 쓰다가는 중요한 것을 사용해야 될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돈 기입장을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용돈 기입장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같이 용돈 기입장을 써볼 것입니다. 바람직한 용돈 관리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습관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용돈을 사용해 왔을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니 간식을 사 먹는데도 용돈을 사용했고 저축도 하고 학용품에도 사용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로 용돈 범위 안에서 예산 세우기입니다. 여기서 용돈을 하루나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정해진 만큼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그 범위가 얼만큼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받는다면 범위를 자신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다 세웠다면 세 번째로는 용돈 기입장을 씁니다. 용돈 기입장은 내가 돈을 쓰고 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가계부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는 결산 및 평가하기 과정을 거칩니다.
지출이 많았네. 다음 달에는 좀 더 아껴 쓰고 저축을 늘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스스로 평가해보는 과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용돈을 관리할 수도 있는데요. 궁금하면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앱스토어에 용돈기입장이라고 검색하면 또는 가계부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활동인 53쪽으로 넘어갑시다. 53쪽의 안내를 보면서 실제로 용돈 계획을 세우고 용돈 기입장 쓰는 방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53쪽의 제일 위에 보면 나의 용돈 관리하기라고 쓰여 있고요.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서 나의 일주일 동안의 용돈을 관리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출 우선순위 정하기. 이 말은 어디에 쓸지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일주일 동안 이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할머니 생신이 있네. 그러면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겠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나는 친구랑 놀기로 했어. 그러면 친구와 예를 들어서 분식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식집에서 간식 사 먹기 이렇게 쓰고 지출 이유는 친구와 약속이 있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친구와 만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또는 공책을 다 샀다면 공책 구입 이런 식으로 쓰고 지출 이유에는 공책을 다 썼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예상해서 적습니다. 예상 수입에는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새로 받을 용돈 등을 예상 수입에 적습니다. 그리고 예상 지출에는 내가 뭘 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진 않죠. 구입에 있는 건 다 돈을 쓴다는 뜻인데 일정 부분은 남겨둡니다. 그것을 저축이라고 하지요. 저축은 무언가 비싼 것을 사기 위해 모으는 것도 있고 또는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비상금을 모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개인 통장이 있는 사람들은 통장 저축도 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나면 실제로 용돈 기입장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실제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을 적고요. 날짜를 적고 무엇을 샀는지 쓰고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용돈 받은 것이라서 수입에 적었네요. 내가 쓴 것은 지출 항목에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합니다. 총 일주일간 수입이 얼마였는지, 총 지출이 얼마였는지를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더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내 일주일 동안의 소비 생활을 평가해서 다음 주 용돈 계획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많이 써서 돈이 모자랐다 싶으면 그런 점을 개선할 점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이것은 교과서 53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록 121쪽을 보면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계획서와 용돈 기입장이 나옵니다. 교과서 부록의 121쪽, 122쪽을 가서 하면 됩니다. 121쪽, 122쪽을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가격과 품질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 54쪽 보세요. 합리적인 소비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꼭 필요한지를 생각합니다. 둘째로 가격과 품질을 고려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품질은 우수한 것일수록 좋겠죠. 세 번째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물건을 삽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사고 최대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야겠습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누어 주거나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54쪽에 내가 평소에 소비 습관이 어떤지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면 되고요. 내가 뭘 지켜야 할지 다짐까지 써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습을 마쳤는데요. 교과서 부록 121쪽에 용돈 예산 세우기를 하고 사진 과제방에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세요. 오늘 실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